그다음에 왜 네, 그 시케라 스튜디오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조금 그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시케라 스튜디오가 이제 시케라 클라우드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시케라 클라우드를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시케라 스튜디오를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시케라 스튜디오 사례,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버전에서의 한계점을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이제 시케라 회사에 대해서 아예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시케라는 이제 넥스트플로우를 2013년에 이제 그 바르셀로나에서 그 연구팀에서 만들면서 시작되었는데요. 당시 이제 넥스트플로우라는 이제 바이오 인포메틱스 관련된 그 워크플로우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위한, 성분이 오셨는데 이렇게 미리 받으셨을까요? 네, 그 이제 넥스트플로우와 관련된 이제 커뮤니티 NF코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NF코어를 이후에 에티케라는 회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넥스트플로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월에 넥스트플로우 그런 파이프라인 신드는 건수만 해도 200만 건수가 넘고, 그리고 이걸 사용하는 과학자들도 현재 이제 정말 10만 명 넘게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넥스트플로우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이제 바이오인포메틱스 워크플로우 중에서는 어떻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시케라는 넥스트플로우라는 그런 워크플로우 매니지먼트 그런 프로그램부터 시작했는데, 현재는 그거를 이제 더 확장을 해서 어느 정도 하나의 솔루션으로 통합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 여기 아래 보이시는 것들이 이제 시케라에서 제공하고 또 이제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 플랫폼들인데, 여기 넥스트플로우는 이제 여기 모임 오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라 생각해요. 워크플로우 이제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케라에서 또 웨이브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건 이제 컨테이너 프로비저닝 서비스고, 그 다음에 멀티큐시라고 해서 결과 보고서 집계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케라 플랫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케라 플랫폼은 이전에 넥스트플로우 타워라는 이름으로 몇 년 전에 만들었다가 이거를 이제 이름을 플랫폼으로 바꿨는데요. 이거는 이제 데이터 분석을 중앙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플랫폼이고요. 이 이 시케라 플랫폼이 현재 이제 클라우드 버전과 그리고 시케라 엔터프라이즈라고 해서 그 이제 온프레미스 환경을 위한 버전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실행하거나 아니면 이제 온프레미스 그 엔터프라이즈 버전으로 실행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퓨전이라고 해서 그런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이제 그런 네, 퓨전이라고 해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이제 그 표준 유닉스 파일 시스템처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 또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시케라는 이런 AWS, GCP, 그 애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간단한 시케라 소개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배울 이제 시케라 스튜디오, 오늘 소개해드릴 시케라 스튜디오에 앞서서 왜 그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의 이제 BI 분석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로컬 환경에서 분석하실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로 데이터 전송에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대용량 데이터가 있는 서버가 따로 있고, 내가 분석하는 서버가 따로 있으면은 그 데이터가 분석하는 서버랑 데이터 서버랑 서로 이동을 해야 되면서 시간도 걸리고 또 비용도 소모가 되죠. 특히나 요즘 날에는 이제 그 데이터 규모가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이런 이동할 때 드는 코스트가 굉장히 크고요. 두 번째로는 데이터 분산 문제가 있는데, 각자 이제 여러 연구자가 일할 때는 각자가 데이터를 따로 받아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어떤 파일들이 생기는지 파악하기도 힘들고, 또 이제 그거를 함께 살펴보기도 힘들죠. 그리고 이제 또 분석 환경 호환 문제가 있는데, 서로 이제 그 동일한 데이터를 받아도 다르게 분석을 하고, 다른 라이브러리 패키지 받아서 설치하고, 분석하고 파이프라인 돌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협업 과정에서 내가 그 동료 연구자의 결과를 재현해가지고 확인하고 또 체크하려고 해도 그게 하기 어렵다. 결국에는 그냥 동료 컴퓨터에 가가지고 저희가 막 분석을 막 봐야 되고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이제 공유가 이제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다른 연구자와 이제 협업을 할 때 문제점이 내가 그 사람 컴퓨터에 가가지고
결과를 아예 보던가 아니면 막 코드를 서로 막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내가 내 컴퓨터에서 그 결과를 다시 재현해 보던가 아니면은 이거를 또 이제 결과를 보면서 얘기할 때 PPT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보여준다 한다던가 한마디로 공유가 어렵다 로컬 환경에서 했을 때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권한 문제도 있는데 자료를 이제 데이터 자료를 공유하는 거랑 또 데이터 분석 결과만 공유하는 거랑 이게 따로따로가 이제 로컬에서 또 이제 분리하기 어렵다 보니까 그럴 때는 또 이제 보안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케라에서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 중 하나를 이제 시케라 클라우드라고 해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런 그 넥스트플로우 기반의 그런 바이오인포메틱스 분석을 돌려라고 그런 게 있는데요. 시케라 클라우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시케라 플랫폼의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케라 클라우드는 넥스트플로우 파이프라인의 실행, 관리, 모니터링이 최적화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시케라 플랫폼이 넥스트플로우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케라 클라우드에 이따가 저희가 들어가 볼 건데 그 런치패드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어떤 무슨 코드를 쓰던가 할 것 없이 그냥 마우스 클릭이랑 이제 뭐 주소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파이프라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이제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저희가 뭐 엑셀 이런 거 키지 않고 바로 확인도 가능하고요. 또 데이터 익스플로러라고 해서 또 디렉토리를 또 쉽게 그냥 인터넷에서 클라우드 그 탐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케라 클라우드가 시케라 스튜디오를 현재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스튜디오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다른 동료 연구자들과의 매우 쉽게 협업해서 그 데이터 결과를 함께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또 플랫폼이고요. 그 다음에 또 시큐라 클라우드는 또 보안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용자에 대해서 따로 권한을 제한한다던가 그런 게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위에서 이렇게 뭐 네 가지의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시케라 클라우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시케라의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전송이나 분산 문제는 이제 클라우드에서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를 쓰면서 바로 해결이 됩니다. 일단은 데이터를 다른 서버끼리 이제 크게 이동할 필요가 없이 거기서 하나의 클라우드 환경에서 저장하고 분석이 모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연구자들이 서로 데이터를 따로 가지고 있는 그런 분산 문제도 해결이 되고 또 전송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분석 환경 호환 문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마다 뭐 분석 패키지 그런 것들 서로 따로따로 받아가지고 그렇게 막 재현이 안 된다던가 하는 문제를 이제 시케라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요, 여러 연구자들이 협업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분석이 가능하고요. 정확히 말하면 실시간으로 이제 그 플롯 같은 걸 보면서 같이 토론하고 그런 게 가능하고요. 또 클라우드 스토리지랑 마우트 해가지고 또 빠르게 스튜디오가 데이터를 읽어와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권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 시케라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그 사용자들에 대해서 읽기 전용 권한만 부여한다면은 그 협업 과정에서 데이터를 수정한다던가 해가지고 그 결과가 뭐 바뀐다던가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는 시케라 클라우드에 대해서 주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시케라 스튜디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케라 스튜디오는 이제 크게 5가지 정도, 6가지? 네, 6가지의 그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시케라 스튜디오는 협업을 중심으로 이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롤 베이스드 액세스 컨트롤을 해서요. 시케라 스튜디오에 초대되는 그런 연구자들은 보통 이제 3개 정도의 권한에 대해서 따로따로 이제 받게 되는데, 어떤 사용자는 그냥 그 시케라 스튜디오의 세션에 초대가 된 다음에 데이터 결과를 보기만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데이터 결과를 보는 것만 넘어서 직접 데이터를 수정하는 권한까지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용자는 아예 그 스튜디오라는 세션 자체를 또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권한을 나누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 권한을 넘어서서 데이터가 사라진다던가 그런 수정된다던가 하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여러 사용자가 함께 접속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협업이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세션 포크 기능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스튜디오에서 포크된 내 스튜디오를 형성할 수 있다.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요. 이 스튜디오 세션을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의 다른 연구자의 그런 데이터를 함께 보다가 이거 보니까 내가 다른 데이터를 타겟으로 다른 플롯을 그리면은 더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어 그거를 이제 내 스튜디오에다가 따로 가져와가지고 내가 해보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GitHub에서 그런 깃에서 하는 그런 포크 기능이랑 유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연구자들이 또 함께 연구를 하다가 또 자기 자료를 돌아와서 또 나만의 스튜디오를 생성해가지고 또 새로 내 나름대로 분석해보면서 새로운 분석 인사이트 도출도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시케라 스튜디오는 체크 포인트라고 해서 이제 그 백업 기능이 있어요. 일종의 백업 기능인데 한개 스냅샷이라고 해서 그 백업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냅샷이라는 거는 세션이 시작될 때 그리고 중지될 때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5분마다 자동으로 이 경로에 자동으로 생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해서요. 그 세션이 그 중간에 뭐 복원을 한다던가 또는 이거를 다른 데다 복제한다던가 뭐 아까 뭐 포크 말씀드렸죠. 이거랑 가능하게 이런 체크 포인트를 활용해가지고 새로운 세션 생성이 가능하고요. 또 이제 세션 팀플릿 사이에서도 또 이동이나 업데이트가 가능한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래서 말씀드린 거 환경 템플릿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R 스튜디오를 내가 써가지고 스튜디오를 만들었는데 R이 업데이트 되었어. 그래도 내 세션을 그냥 그대로 이동해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시케라 스튜디오의 특징 중 하나는 이제 환경 템플릿이라는 것을 이제 정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지원하는 그 환경 템플릿은 현재 지금 이렇게가 있고요. 이제 주피터랑 이제 R 스튜디오랑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랑 그리고 엑스프라라고 해서 이거는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 일종의 윈도우즈 IDE 그 관련된 약간 그 로컬 리모트 데스크탑 그런 거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사용한다 정도를 넘어서 제 그 사용자 나름대로 커스텀 환경을 구성하고 또 사용자장의 폰다 패키지 그런 것도 설치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마존 ECR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어떤 것들을 설정할 수 있냐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스튜디오 세션당 수명 주기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스튜디오라는 게 그 컴퓨팅 리소스를 그 잡아먹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너무 오랫동안 먹지 않도록 그 수명 주기를 설정해가지고 자동으로 꺼지게 할 수 있고요. 네, 컴퓨팅 리소스도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마존 AWS 이제 EFS 볼륨 마운트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세션 내에서 라이브러리 설정이나 뭐 CLI를 활용한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스튜디오에서 활용하는 이제 가져오는 데이터들은 어떻게 가져오냐,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어떻게 설정하냐면요. 퓨전이라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케라 퓨전이라는 그 이제 클라우드 스토리지와 호환을 위해 설계된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운트를 하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마존 S3나 뭐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 이런 것들을 이제 유닉스 이게 포식스 파일 시스템으로 읽게 해가지고 그 스튜디오에서 그 데이터들을 빠르게 활용할 수 있게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빠르게 파일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들에 대해서 읽기 전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안 관련해서 이런 읽기 전용 설정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공개 혹은 비공개 버킷도 따로 지원을 합니다. 시케라 스튜디오는 그래서 생성을 할 때 따로 컴퓨터 리소스를 이제 필요로 하는데요. 그 외에도 어떤 것들이 현재 필요하냐면요. 먼저 스튜디오를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케라 스튜디오를 사용자에 대해서 뭐 그냥 읽기 전용 혹은 뭐 데이터 관리 혹은 스튜디오 관리 그런 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데 스튜디오 생성 권한이 있어야지 이 스튜디오 세션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케라 플랫폼이 버전이 25로 알고 있는데 24.1 이상부터 가지고 있다면은 뭐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은 이제 시케라 플랫폼 중에서 시케라 그 엔터프라이즈에서는 아직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컴퓨팅 리소스 환경을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 컴퓨트 엔바이러먼트로는 이제 뭐 시케라 컴퓨트 아니면 AWS 클라우드 이거는 지금 현재 베타 버전이고요. 그 다음에 AWS 배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공하는 거는 CPU는 기본적으로 뭐 이런 스펙들을 시작으로 시케라 스튜디오를 위해서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케라 스튜디오에 연결할 그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도 그 스토리지 접속이 가능한 그런 자격증명 그런 권한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그 데이터 익스플로러 해가지고 그 시케라 클라우드랑 연결된 데이터 익스플로러 그런 이제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현재 이제 S3나
뭐 블록 스토리지, 뭐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 이런 것들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거죠. 시크릿 스튜디오를 어떻게 사용을 하냐? 그러면 일단 세션을 구성을 하고요.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리고 설정 조건에 맞춰서 생성을 하고요.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마운트를 하고요. 이런 SSD, 뭐 애저나 뭐 구글 클라우드 이런 걸 마운트를 하고요. 그다음에 결과 데이터,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결과 데이터가 있으면 그 결과 데이터를 함께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션 수소를 공유를 해가지고 다른 연구자들이랑 함께 접속할 수 있고요. 실시간으로 함께 보면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저장되는 만들어지는 그런 세션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뭐 제 나름대로 포크 해가지고 내 나름대로 확산시켜가지고 또 연구를 해보겠다 그런 게 가능합니다. 궁금한 게 5번 사용하기는 그럼 오늘 실제로 조금 보여주신 부분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설명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면 컴퓨팅 리소스를 제가 막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아니고 대신 만들어진 거 데모 버전으로 지금 프리뷰를 공개하는 거를 지금 바로 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시케라에서 공개하고 있는 그런 이제 데모 버전에 들어갈 건데요. 그게 지금 상황이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뭐 그 NF4에서 RNA-식이랑 그리고 이제 디퍼런셜 어번던스 이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생성된 결과물을 이제 다른 연구자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돌렸고 그리고 그 결과물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스튜디오 세션도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션에 이제 제가 접속하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먼저 시케라 클라우드에 들어갈 건데요. 네, 이게 지금 시케라 클라우드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이거는 제 그냥 시케라 클라우드인데 저는 뭐 아직 딴 게 없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커뮤니티에서 쇼케이스라 해가지고 이제 이런 데모 버전들을 잔뜩 놨는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스튜디오에 보면은 몇 가지 예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볼 거는 이거거든요. 맨 위에 RNA-seq2 이제 differential abundance인데 시나리오를 다시 상기시켜 드리자면은 이 조나단이라는 연구자가 자기 나름대로 그 NF4에서 RNA-seq이랑 이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그 결과를 분석을 했고요. 나름 이제 파이프라인이라는 걸 통해서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스튜디오 세션을 열어가지고 함께 분석을 하자 해가지고 저를 초대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스튜디오에 지금 현재 어떤 디테일이 있는지 보면요. 이제 날짜가 있고 누가 만들었는지 볼 수 있고 그리고 콜라보레이션 모드가 켜져 있고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 템플릿도 이제 지금 R로 만들었다. R 스튜디오를 쓸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해놨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이제 마운트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들어가 보자면요. 저는 지금 이 스튜디오 세션에 연결된 그 데이터에 읽기 권한만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튜디오에 대해서 그런 데이터 보안 문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기 전용 권한이 있다 말씀드렸죠. 이런 것처럼 그 데이터를 보기만 하게 해놨거든요. 그런 이제 스튜디오를 통해서 그런 보안 문제도 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를 돌리는 거는 이제 네, 이런 컴퓨터 엔바이런먼트 AWS 그걸로 만들었네요. 네, 그리고 뭐 리전도 있다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를 들어가 볼 건데요. 사실 스튜디오라는 게 그냥 RStudi오랑 똑같이 지금 RStudio 템플릿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RStudio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세 가지를 지원하는 건가 보네요. 지금 이 화면 데모 보여주시는 거에는 네, RStudio, 주피터, 네. VS 코드 이렇게 보이는데 네. 이걸 다 지원한다는 거죠. 네, 이거를 다 사용해서 왜 저희가 뭐 VS 코드에서도 막 라이브러리 패키지 깔아가지고 막 풀러보고 그렇잖아요. 그런 게 주피터에서도 가능하고 VS 코드도 가능하고 R로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엑스프라라고 해서 그런 이제 리모트 데스크탑 관련된 거 해가지고 제가 읽었을 때는 뭐 RGB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스튜디오 세션을 통해 가지고 R 스튜디오를 지금 여는 겁니다. 그냥 저희가 연구할 때 쓰는 RStudi오랑 똑같이 생겼고요. 시나리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조나단이나 연구자가 한 결과를 함께 보는 건데 지금 보면은 이미 이렇게 어떤 라이브러리 샤이니 앱이라는 걸 활용해가지고 그 결과를 보라고 이미 다 세팅을 해놨고요. 저희가 뭐
이 스튜디오랑 연결된 데이터에 대한 뭐 수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이 샤이니 앱을 통해서 그냥 결과를 함께 못 보는 그런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근데 궁금한 거, 계속 질문들을 하셔. 괜찮습니다. 그 데이터를 네. 여기로 연결해줘야 되는 거니까. 네. 아까 설명해 주신 걸 제가 놓쳤을 수도 있는데, 이 데이터가 워크플로우 돌린 결과에 아까 그 스토리지 서비스를 구글이나 AWS 애저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거기 나온 결과랑 이 스튜디오랑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이게 지금 예를 들면 RDS 파일 같은. 아까 보니까 S3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네. 결과가 S3에 저장돼 있어가지고 그 S3를 이 스튜디오랑 연결시켜서 연결을 해놓으면 이 네. 스튜디오에서는 어떻게 호출하는 거예요? 요 지금 보여주신 요 폴더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알기로는 시케라 퓨전이라는 그걸 통해 가지고 애플리케이션 통해 가지고 그 S3랑 그 시케라 클라우드 이 플랫폼이랑 연결이 된 걸로. 연결이 되고 저는 이제 iStudio 화면에서는 그럼 이거를 가리키는 폴더가 경로 같은 걸로 이렇게 네네.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여기 넘어가 볼래? 워크스페이스 데이터. 네. 그래서 요 폴더가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딱 돼 있는 거네요. 방금 보여주신 버킷에. 네, 그쵸. 그 다른 연구자가 이미 세팅을 해놓은 거죠. 시나리오상으로. 네. 네. 그 세팅은 수동으로 네네. 하는 거고요. 네. 네. 만약에 지금 이거는 오픈으로 열어놓은 것 같은데 네. S3를 프라이빗으로 잠가버린 상태이면은 그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자기 거니까 그것도 가능한 걸로 프라이빗도 프라이빗 버킷 다 지원한다고. 다 지원해서. 네. 그럼 뭐 폴리시 같은 거 폴리시 해야겠네요. 여기 스튜디오에 먼저 등록해야 되니까 워크플로우도 실행하려면 폴리시 네. 액세스 키 같은 거 하니까. 악용 설정하고 하면 네. 되긴 할 그래서 샤이니 앱을 이 연구자는 샤이니 앱을 해가지고 뭐 확인을 해봐라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유튜브 쇼케이스 영상을 봤었는데 그때는 이제 두 연구자가 나와가지고 이런 다이어그램 좀 느리네요. 플롯 같은 걸 보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연구자 보고 이 부분을 고쳤으면 좋겠다 하면은 이 사람이 파이프라인 돌아가가지고 조금 수정을 하고 다시 그 파이프라인 돌려가지고 파이프라인 나온 결과가 S3에 들어가겠죠. 네. S3에서 다시 이 스튜디오가 S3 결과를 로드하고 그럼 그 다른 곳에 있는 연구자는 그걸 또 같이 보고 그런 식의 협업을 하자는 게 이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뭐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방금 승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는 안에 이렇게 들어와 프라이빗한 버킷에 있는 거를 내 데이터니까 이 RStudi오에는 끌어왔고 이 샤이니 앱은 퍼블릭하게 오픈만 한다면 그 데이터가 퍼블릭하게 쉐어 될 거고 연구자한테도. 다른 연구자를. 근데 그때는 요 샤이니 R 인터페이스를 통해 데이터에 액세스가 되는 거네요. 네. 근데 이제 다른 연구자, 두 명의 연구자가 각자 이제 마음대로 둘러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각자 RStudio에서 작업을 하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렇고요. 네, 시간이 되게 중요한 개념은 맞는데 실시간으로 함께 분석하는 게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막 서로 수정하고 있는 걸 뭐 범위를 어떻게 침범할지, 그러니까 막을지 이런 거.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구글 엑셀 이런 거 하면 같은 셀 선택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락킹돼. 네. 저도 옛날에 주피터 하다가 다른 사람 거 작업하다가 막 날려보고 그래 봤는데 옆에서 이거 제가 좀 바꿔볼게 하다가 막 날려보고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여기 좀 마음 좀 와닿긴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서로 데이터 침범 안 하면서 분석은 또 할 수 있게 둘러볼 수 있겠다는 게. 네.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한계점이라고 하면요. 이게 시켈 스튜디오가 나온 지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아마 공개된 지 1년 좀 안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시케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케라 플랫폼이 클라우드랑 이제 엔터프라이즈랑 두 개가 있는데 엔터프라이즈는 아직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서만 24 이상에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컴퓨터 리소스도 이제 종류가 조금 제한이 되는데 AWS 클라우드에서 이제
AWS 클라우드 뭐 EC2 이런 거 아니면은 혹은 배치로만 제한이 되는데 그 와중에도 파게이트는 이제 지원을 안 하고요. 그리고 체크포인트 파일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5분마다 스냅샷 이 체크포인트라는 게 5분마다 자동으로 이 디렉토리에 생성이 되는데 이거를 뭔가 임의로 우리가 만지게 되면은 이 스튜디오 셋이 자체가 멈춰버립니다. 그 부분을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의도한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삭제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가 이제 현재 무료 계정인 경우에는 하나의 세션만 실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그리고 이제 컴퓨터 리소스가 어차피 필요하다는 것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고요.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결국에 이제 AWS 결국 환경을 빌려다 쓰는 것 같은데, 네. 그럼 결국에 이제 무료 컴퓨팅 리소스까지만 티어까지만 가능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서랍 같은 경우에는 CPU랑 RStudi오에서 한다면 CPU랑 메모리가 많이 필요한 작업들은 진행이 조금 힘들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 무료 버전. 무료 버전에서는. 무료 버전에서는 그럴 것 같은데요. 약간 플라팅 하는 거랑 이렇게 리소스가 많이 안 먹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효율적일 것 같긴 한데, 네. 약간 뭐 파이썬 패키지로 뭔가를 약간 harsh한 거를 돌린다거나 아니면 RStudi오로 뭔가 서랍 같은 또 다른 분석 툴을 돌린다거나 할 때는 조금 힘들지 않나. 그래서 여기 보시면 CPU allocated가 4니까 네, 저런 걸 더 올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무료 계정에서는 조금 힘든 근데 거고. 가격이 얼마나?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가격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무료 버전은 어쨌든 보면 맛보기라고 하면 네. 결국 상업적으로 회사나 병원이나 연구소는 이걸 도입할 여부를 결정할 때 결국 가격이 되게 중요할 텐데 예를 들면 가격 티어 정책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냥 항상 그렇듯이 컨택하세요 이렇게 써 있는지 이런 것 좀 혹시 보셨다면 제가 그거를 보지는 이 스튜디오만을 위한 그런 가격 정책은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냥 시케라에서 하는 그 타워 플랜 네 그냥 플랜 플랫폼. 있죠. 네. 그 시케라 그 가격 따라갈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저도 막 급하게 찾아보니까 클라우드 베이직과 프로 엔터프라이즈 세 가지가 시커라 클라우드의 가격 체계인데 네 요거 네. 여기서 밑에 내려보시면 결국 베이직은 지금 무료인 건데 세션 하나이고 저런 걸 다 지원을 하네요. 네. 근데 그것도 대단한 것 같은데 세션만 하나 지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또 왜 여기 퓨전은 체크가 안 되는데 그리고 저 지금 방금 확인했는데 퓨전이 연결이 안 되네. 이게 퓨전도 네. 지금 결국에 클라우드 버켓을 퓨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퓨전이 네트워크 커넥션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퓨전 시스템 자체가. 퓨전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퓨전 플랫폼인데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데이터 사이즈가 엄청 커지거나 그리고 막 이게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트랜스퍼 되어 있는 상태를 보정을 하려면 인터넷 환경이 되게 스테이블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약간 베이직 플랜에서 그게 가능할지 궁금하네요. 만약에 가능하면 저는 솔직히 쓸 의향이 있긴 하거든요. 이거는 아마 시커라 쪽에 문의를 넣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일단 베이직에서 지금 퓨전은 지원을 안 하고 네, 그렇네요. 그렇게 보이네요. 퓨전이 체크하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AWS의 뭔가 네트워크나 이런 거를 지금 뭐 다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말씀하신 부분대로 승현님께서 퓨전을 쓸 때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스토리지에 대한 읽기 I/O, 읽기 쓰기 입출력 속도라든지 네트워크에도 원래 EC2라는 저희 컴퓨팅 서비스가 밴드위드가 있어요. 대역폭 같은 게 인스턴스 사양마다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다 뒷받침돼야지만 이 퓨전이 쓸 수 있다는 게 승현님 말씀이고 그러다 보니까 베이직에는 비용 클라우드 비용 때문에라도 무료로 쓰기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거 다 지원해 준다 그러면 이제 엄청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아마 입소문나면 다 써가지고 그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 같은데. 약간 구글 콜앱 같은 것처럼. 그래서 제가 물론
그 시쿼라 플랫폼 사용하지 않았지만 바치 사용할 때도 그 인스턴스 결정할 때 가장 중요했던 게 저희가 퓨전 시스템을 사용하니까 대역폭이 진짜 중요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약간 연구하면서 그런 대역폭 때문에 문제 생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지금 아마 오늘 온라인에서 들어오신 몇 분은 AWS나 아니면 이런 내용을 좀 익숙하지 않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스큐타 넥스플로 자체를 또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수 있어서 네. 어쨌든 그래도 베이직하게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이런 솔루션이 있다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넥스트플로우를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하나의 그런 통합된 플랫폼을 만들려고 시케라가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그냥 워크플로우 매니지먼트 프로그램 그런 걸 개발한다는 걸 넘어서서 네. 이런 한계점들이 앞으로 좀 개선이 돼가지고 앞으로 더 많이 쓰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고요.